3주차 다문화 가족 상담자 역량 2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주교제 다문화 상담 이론과 실제 3장과 부교제 다문화 사회정의 상담 3장을 참고하였습니다. 본차시 수업 목표는 상담자와 정신건강 전문가의 유연성, 다문화 상담자의 치료와 윤리, 소수민족에 대한 오해와 편견, 치료에 대한 자민족 중심 관점 탈피, 정신건강의 정의와 전통적 치료 원리가 소수민족 상담에 주는 부작용을 이해하고 다문화 상담자로서의 역량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상담자와 정신건강 전문가의 유연성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상담자와 정신건강 전문가는 내담자의 가치와 생활 양식, 그리고 관점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는 유연성을 길러야 합니다. 상담자는 정상과 비정상에 대한 관점이 다른 내담자를 만날 수 있고, 상담자의 윤리 강령과 상반되는 상황에서 상담을 정의해야 할 내담자도 만날 것입니다. 또한 상담과 심리치료에서 특정 문화의 전략과 접근 방법을 요구하는 내담자도 만날 것이고, 사회정책적 제도로서 전문가를 정확하게 혹은 부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내담자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상담자는 명심해야 합니다. 상담자가 다문화적 상담 전문가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한다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고 현실적인 다문화적 내용과 상담 실습이 포함된 훈련 프로그램에 의해 훈련을 받아야 하며, 다문화 상담자가 갖추어야 할 전문성에 대한 주요 기준에 입각하여 다문화적 유능성을 개발하고, 제도적으로는 다문화 상담 현장의 상담자들이 지속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이 마련되어야 하며, 상담자들은 주기적인 교육을 통하여 상담자로서의 역량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 상담자의 치료와 윤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치료적이고 윤리적인 상담과 치료는 문화와 관련되기 때문에 다양한 내담자의 문화를 고려한 상담이 되어야 합니다. 즉, 상담자는 전통적 상담 윤리를 소수 집단의 내담자에게 일관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비윤리적이고 해로운 것임을 지각하고, 내담자의 문화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문화 상담 및 치료 전문가 조직은 상담 윤리 강령과 상담 과정의 지침, 그리고 다문화 상담 규칙 등의 윤리 지침을 채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진실로 다문화주의를 원한다면 다문화 상담 관련 전문 학교가 상담의 유능성을 확실히 하는데 사용되는 규칙을 개정하고, 또한 그러한 일을 진지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요구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정관념과 선입견은 문화적 산물인가? 일반 심리학자의 입장에서 볼 때 전통 심리학의 이론과 실제는 자유로운 가치 체계의 기반 위에 있는 것으로 보일 겁니다. 그러나 다문화 상담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전통적 상담의 실제는 주류 사회의 문화를 반영한 결과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을 겁니다. 다문화 상담자는 소수 집단 사람들의 심리적 문제는 내담자의 내부 문제가 아니라 외부 문제로 규정하며, 상담 전문가가 아무리 신중하게 상담한다고 해도 그는 자신의 선조로부터 세뇌된 인종적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항상 인지해야 합니다. 어떤 누구도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고정관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상담자는
자신의 문화에 조건화된 토로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고정관념과 선입견은 자신도 모르게 문화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만약 상담자의 선입견과 편견이 문화적으로 다양한 내담자와의 상담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상담자는 내담자를 괴롭히고 해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상담자는 소수 집단 내담자에 대한 자신의 고정관념을 탐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많은 고정관념은 무의식적이어서 우리는 그것을 탐색하는데 마음을 열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는 우리의 인종주의, 성차별주의, 이성주의와 같은 편견이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날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자신의 고정관념을 부정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으려고 감추기도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드러내려는 우리의 능력을 저하시킨다는 것을 꼭 명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소수 민족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인종적 소수 집단의 정신건강에 대한 요구가 범국가적인 관심을 끌어온 반면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이들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유색인은 누구나 겪는 공통적인 스트레스 이외에도 이민자로서 가난과 인종차별 그리고 편견과 같은 문제에 더 많이 시달려 왔습니다. 몇몇 연구자는 소수민족 집단 사람들은 서비스 자체의 편향된 특성 때문에 상담과 치료를 덜 활용하며 조기에 종결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정신건강 서비스가 소수민족 내담자에 대해 민감하지 못하고 억압적이며 차별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며 문화적으로 편향된 훈련 체계의 결과라고 믿습니다. 아울러 성격 형성, 진로 선택, 교육 과정, 행동 장애 증상에 미치는 문화적 영향은 정신건강 훈련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거나 혹은 피상적으로 다루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소수민족의 지원을 논의하거나 정책을 수립할 때 당사자인 소수민족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유럽계 백인 중류층의 관점에서 분석되고 시행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수민족의 정신건강 문제를 다루는 전문가들은 소수민족의 가치관과 그 가치관에 의해 발생하는 인종차별적 사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수민족은 선천적으로 병리적이라는 편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치료에 대한 자민족 중심 관점 탈피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민족 중심의 편견은 소수민족 지역사회의 자연적인 지원망을 폄하했습니다.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인종적, 민족적 소수 집단에게는 상담과 심리치료가 서양 문화에서 발생되고 제도화되기 전까지 이들에게는 전혀 없었다고 가정하고 상담과 치료에 임하였습니다. 정신건강에 대한 주류민의 인식은 소수 민족들이 수천 년 동안 사용해왔던 자연적 지원 체계망은 과학이 아닌 미신이고 치료의 전문적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비하하며 무시하였습니다.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소수민족 사회에서도 심리적 고통이 많이 발생하지만 자신들의 상담 기법이 그들에게는 효과가 없고 어떤 다문화 집단에게는 자신들의 상담 서비스가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자민족 중심의 관점에 대항하여 우리는
타당한 정신건강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을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소수 집단에게 영향력이 있는 가족, 친구, 지역사회의 자조집단 프로그램과 직장망과 같은 비형식적이거나 자연 발생적인 지원 체계, 그리고 민간 전성의 치료 방법이나 토속적인 치료 방법도 적절한 상담 방법이라는 것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각각의 소수민족 문화에 토대를 둔 실제적인 치료 방법을 폄하하는 대신 이러한 방법이 서구의 상담과 심리치료에서는 얻을 수 없는 치료 효과가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신건강의 정의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적 밀폐란 개념은 현실 세계의 고정관념적 양식을 대변하고 어떤 진실의 보편적 관념에 대한 독단적 집착으로서 문화적 다양성을 무시하며 상담 과정에서 기법 위주 정의의 사용에 적용되는 용어로 상담과 치료의 주요 개념과 목표에 대해 문화적 특수성, 즉 에믹의 관점을 배제시키고 문화적 보편성, 즉 에틱의 관점을 적용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담자의 역할이 엄격히 건강과 정상의 일반적 개념에 기초한 막연한 신념을 주입시키는 우를 범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유럽계 백인 우월주의적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정상과 비정상을 판단하기 위하여 사용해온 중거 틀은 다분히 자민족 우월주의의 토대를 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통계적 증거의 오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통계적 증거는 모 집단에서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행동을 정상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반면에 비정상은 가장 적게 발생하는 행동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통계적 증거는 시간상의 차이나 지역사회의 표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문화적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만약 주류 집단 사람들에서 벗어난 편차가 비정상으로 간주되면 많은 소수민족과 문화적 소수 집단은 주류 사회로부터 매우 심각한 문화 차이를 보이며 비정상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프리카 미국인은 노예의 유산과 백인에 의한 차별의 역사로 인해 다양한 행동 반응, 특히 백인에 대한 특이한 행동을 형성해 왔을 거라고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종차별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한 중요한 노하우일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미국인이 성격 검사에서 과대 망상증 환자로 진단되었다면 이것은 폭넓은 사회 정치적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인종차별이 만연한 백인 사회 문화에서 줄곧 차별과 억압의 희생자였던 소수민족 집단들은 의심과 불신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백인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의심하는 것이 오히려 자기 일을 더 잘 방어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격 검사에서 과대망상증의 수치가 높게 나오는 것은 비정상적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어쩌면 정상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오와 콥스는 이러한 문화적 과대공포증을 역기능적 정신병리로 보기보다는 적응적이며 건강한 것으로 지각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유색인 심리학자는 소수민족 가운데 이러한 증상을 초월하는 방어 기능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드러나는 것보다 훨씬 더 병리적일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전통적 치료 원리가 소수 민족 상담에 주는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인본주의적 심리학자들은 정상의 중구로서 이상적 정신건강의 개념을 제안해 왔습니다. 건강한 성격은 가장 깊이 그리고 가장 본질적으로 자신의 삶의 양상에 대하여 말하는 능력이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상담과 심리치료 과정의 특성이며 내담자는 개인적 측면에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깊이 통찰하고 표현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여러 소수 집단 사람들은 처음에는 자신을 드러내기를 꺼리기 때문에 그들을 편집증, 즉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고 평가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백인 중류층은 개인의 성숙을 능력, 자율성, 스트레스 저항력 등으로 평가합니다.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대개 능력이 있으며 자율적이고 스트레스 저항력이 강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처럼 성숙의 정의에서 인간 개인에 초점을 두는 것은 은연중에 책임을 개인에게 지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삶에서 실패했을 때 그것은 그 사람 자신이 능력이 없기 때문이었다고 삶의 실패를 그 사람 개인의 능력에 귀인시킨다는 겁니다. 이것은 집단주의적 소수민족 사회나 인종차별에 노출된 소수민족에게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다문화 사회에서 인종차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의 스트레스 요인을 그 사람의 내부 요인으로 돌리는 잘못을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라이언은 이러한 과정을 처음으로 희생자 비난이라는 말로 표현하였습니다. 비정상에 대해 앞에서 말한 두 가지 정의에 대한 대안은 다분히 연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상과 비정상의 정의는 정신건강 전문가가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정신건강 전문가가 소수민족 내담자 또는 다른 인종이나 민족을 치료할 경우 전문가의 배경적 편견이 진단과 치료에 영향을 미치기 쉽습니다. 레잉은 환자의 정신착란이 사회의 정신착란의 반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조현병 증세는 우리 사회가 허용하는 정상적 행동을 지속하기 위해 사용된 거짓 자아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기 위한 필사적 전략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사스는 정신질환은 하나의 신화다. 우리가 정신병자라고 낙인 찍는 사람들은 병든 사람이 아니며 뜻하지 않게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것은 치료가 아니다. 그것은 벌이라고 하였습니다. 심리검사에서 부적응의 지표로 객관성을 사용하는 것은 유색인을 불리한 위치에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인식하는 것은 그들에게 사용된 검사 도구들이 백인 중류층의 기준에 따라 구성되고 표준화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진단이 낙인이 되면 그것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합니다. 첫째, 어떤 낙인은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을 정신병적인 것으로 해석하게 만들 수 있으며, 둘째, 낙인은 그가 아주 정상일 때조차도 다른 사람들이 그를 다르게 대하도록 만들 것이고, 셋째, 어떤 낙인은 낙인 찍힌 사람으로 하여금
실제로 자신이 그런 특성을 가진 것으로 믿게 만들거나 혹은 열등한 것으로 인식되도록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주차 2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